이 영상은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개 및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안내 영상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출보고서 제도. 두 번째,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마지막으로 지출보고서 공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출보고서 제도입니다. 1. 지출보고서 제도 개요. 2. 관련 법령. 3. 지출보고서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보고서 제도란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 도입되었으며 의약품 공급자 등이 약사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출보고서 작성 주체는 약사법에 근거한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인, 의약품 공급자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인 의약품 판촉 영업자입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법령 부분입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약사법 제47조의 2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에 근거하며 1. 의약품 공급자 및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출보고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5년간 보관 의무.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의 제출 요구 가능. 3.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4.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이라는 내용으로 지출보고서 작성, 공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사법 시행규칙 부분 제44조의 2로 1. 의약품 공급자 등이 작성, 보관해야 하는 지출보고서는 별지 제23호의 3서식에 따름. 2. 의약품 공급자 등은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 확인 요청 시 제공 내역 확인 의무. 3. 의약품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 5년간 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 포함 시 비식별 조치 의무. 4. 의료인 등은 확인 및 공개된 지출보고서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의약품 공급자 등에게 정정 요청 가능. 5.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출보고서 공개 여부, 비식별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정정 요청의 반영 여부 등 점검하여 지출보고서의 공개 과정 관리 의무. 6.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출보고서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함. 이라는 내용으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4조의 3은 1.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 가능. 2.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 가능. 3.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함. 이라는 내용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방법 및 결과 공표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4조의 4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의약품 공급자와 판촉 영업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는 행위 유형별 다음과 같습니다. 견본품은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의약품의 제형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량을 견본품 또는 샘플 표기하여 요양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공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학술 대회의 경우 의학, 약학 관련 학술 연구 목적의 학술 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의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등의 경우 임상시험과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수량의 의약품과 적절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수 요양기관 대상 제품 설명에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국내에서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 설명회의 참석자에게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 기념품비,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하 식음료비 제공 가능합니다. 개별 요양기관 방문 제품 설명회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 제품 설명회의 참석자에게 식음료비 1인 1일 10만원 이하 업체별 월 4회 이내로 제공 가능합니다. 시판 후 조사는 약사법 제32조 및 제42조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사례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 보고서의 경우 건당 5만원 이하의 사례비를 제공할 수 있고 희귀질환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사례 보고서의 경우는 건당 30만원 이하의 사례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은 의약품 결제 기간에 따라 거래 금액을 비용 할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 금액의 1.8% 이하의 비용 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 거래 금액의 1.2% 이하의 비용 할인,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 거래 금액의 0.6% 이하의 비용 할인이 가능합니다. 계속적 거래의 경우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거래 금액의 1.8% 이하의 비용 할인이 가능합니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 서식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와 보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1. 실태조사 개요 2. 회원가입 및 자료 제출 방법 3. 일반 현황 작성 방법 4. 행위 유형별 현황 작성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에서 5월에는 조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의약품 공급자와 판촉 영업자가 지출보고서 자료를 작성합니다. 4에서 5월에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설명회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6에서 7월에는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8에서 11월은 의약품 공급자와 판촉 영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분석합니다. 12월은 실태조사 제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합니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의약품 공급자 및 판촉 영업자이며 조사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의약품 도매상이,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촉 영업자가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제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 형태에 따라 권장자료 제출일에 맞추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제출된 자료 수정 및 보완 기간입니다. 조사 방법은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 또는 엑셀 서식 업로드를 통해 시행하며 자료 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하단 히라 서비스 주요 연계 업무 중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는 2024년 12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표됩니다. 조사 주기는 약사법 시행 규칙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및 자료 제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공급자는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클릭 후 회원 종류 중 의약품 공급업체 및 유통관리 SW 업체 회원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의약품관리 종합정보 포털로 이동되며 회원가입 클릭 후 의약품 공급업체 가입하기를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의약품관리 종합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클릭 후 의약품 공급업체 가입하기를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히라 서비스 주요 연계 업무 중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을 클릭하시면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회원가입에서 의약품 공급업체 가입하기 클릭하면 의약품관리 종합정보 포털로 이동되며 회원가입 클릭 후 의약품 공급업체 가입하기를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판촉영업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히라 서비스 주요 연계 업무 중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을 클릭하시면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개인 판촉영업자, 업체 판촉영업자 중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센터에서 보건복지 분야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일반 현황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서 일반 현황은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에 접속 후 직접 작성합니다. 업체 등록 정보 중 1번 공급 유형은 의약품으로 구분됩니다. 2번 영업 형태의 제조, 수입, 도매, 판촉영업자, 기타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영업 형태가 판촉영업자일 경우 2-1번의 타 영업 형태 동시 운영 여부에 판촉영업자 외 다른 영업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면 U를 선택하고 2-2번의 타 영업 형태 사업자 등록번호에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판촉영업자 외에 다른 영업 형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무를 선택하고 타 영업 형태 사업자 등록번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3번 어퍼가 신고 번호의 경우 해당 영업 형태에 따라 어퍼가 번호, 업신고 번호를 기재하며 4번 회원가입 시 등록한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 10자리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번 업체명의 식약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제조업체 명칭, 식약처장에게 신고한 수입업체 명칭,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도매상 명칭으로 기재해야 하며 6번의 업체 대표자명을 다음 해당 란에 기재합니다. 7번 직원규모 코드에는 업체 임직원 수 1인, 2에서 5인, 6에서 10인, 11인 이상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8번 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9번 기관개설 연월의 경우에는 2023년 신규 개설 업체만 1에서 12월 중 선택하며 이전에 개설한 경우는 2023년 이전 선택합니다. 10번 회계 연월은 매 회계연도 시작월을 작성하며 1에서 12월 중 선택합니다. 11번 업체의 소재지를 작성하고 12번 증빙서류는 2번 영업 형태와 3번 어퍼가 신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출보고서 운영정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번 지출보고서 작성 담당자명을 기재합니다. 2번 지출보고서 작성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3번 지출보고서 작성 담당자 이메일을 기재합니다. 4번 업체 팩스 번호를 기재합니다. 5번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는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유형인 경본품 제공, 학술 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 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중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항목이 있으면 U를, 없으면 무를 선택합니다. 6번 경제적 이익 제공 위탁 형식은 위탁과 수탁에 따라 작성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의 경우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유형을 타 업체에 위탁을 주는 방식에 따라 전체, 일부, 미위탁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A 의약품 공급자가 학술대회 지원과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전부 타 업체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전체를 선택하고 학술대회 지원은 A 의약품 공급자가 직접 운영하고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은 타 업체에 위탁한다면 일부를 선택합니다. 학술대회 지원과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전체를 직접 운영한다면 미위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탁의 경우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유형을 타 업체에서 수탁을 받거나 수탁받은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유형을 타 업체에 재위탁을 주는 방식에 따라 전체, 일부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A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B 판매 촉진 업체가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유형인 학술대회 지원과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수탁받은 경우로서 수탁받은 유형을 B 판매 촉진 업체가 전부 운영한 경우 또는 다른 C 판매 촉진 업체로 전부 재위탁을 준 경우에는 전체를 선택하고 학술대회 지원은 B 판매 촉진 업체가 직접 운영하고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은 C 판매 촉진 업체에 재위탁한다면 일부를 선택합니다. 7번 지출보고서 작성 부서 별도 운영 여부에 따라 U, 무를 선택합니다. 8번 지출보고서 작성 인력 별도 운영에 따라 U, 무를 선택합니다. 9번 지출보고서 작성 형식에 따라
수기, 엑셀, 전산 시스템, 기타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해당 부분에 경제적 이익 제공 위탁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위탁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지출보고서 운영 정보에 6번 경제적 이익 제공 위탁 형식에서 전체, 일부를 선택한 경우 6가지 위탁 항목 중 해당 위탁 항목을 선택하고 2번 위탁 유형은 위탁으로 선택 후 위탁을 받은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재위탁을 준 경우에는 위탁 유형을 재위탁으로 선택하고 재위탁을 받은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수탁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지출보고서 운영 정보에 6번 경제적 이익 제공 위탁 형식에서 전체, 일부를 선택한 경우 6가지 위탁 항목 중 해당되는 수탁받은 항목을 선택하고 2번 수탁 유형에서 수탁으로 선택 후 수탁을 준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재위탁을 준 경우에는 위탁 유형을 재위탁으로 선택하고 재위탁을 받은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별 현황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엑셀 서식 파일 상단의 콘텐츠 사용이라는 보안 경고 버튼을 반드시 클릭 후 행위 유형별 항목명에 작성된 메모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견본품 제공은 1번 번호란에 1번부터 연번을 기재합니다. 2번 기관 명칭 부분에 견본품을 제공한 요양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3번 요양기관 기호는 주소 등 대체하여 작성 불가하며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의 요양기관 번호 조회를 활용하여 8자리 숫자로 기재합니다. 4번 제품명에 식약처 품목 허가증에 기재된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5번 표준코드에 실물 포장 겉면에 표준코드 13자리 숫자를 기재합니다. 6번 포장 내 총수량에 해당 표준코드의 제품 내 총수량을 기재하며 별도의 표장 단위 구분 없이 낱개인 경우 1로 기재하고 숫자만 기재합니다. 7번 제공수량에 총 제공수량을 기재하며 숫자만 기재합니다. 8번 개의 경우 6번 포장 내 총수량과 7번 제공수량을 곱한 값으로 엑셀에서 자동 계산되며 단위 등 기재 없이 숫자만 기재합니다. 9번 제공일자에 다음과 같이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형태로 기재합니다. 학술대의 지원은 1번 번호란에 1번부터 연번을 기재합니다. 2번 주최기관에 학술대의 주최기관 명칭 기재합니다. 3번 대회 명칭에 학술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번 대회 장소에 학술대회를 개최한 장소, 국가, 도시 기재합니다. 5번 대회 일시에 학술대의 일시를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또는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물결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형태로 기재합니다. 6번 지원 금액은 해당 학술대회를 참가 지원한 총 금액을 숫자로 기재하며 의학, 약학 관련 학술 연구 목적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의 실제 비용만 기재합니다. 임상시험은 1번 번호란에 1번부터 연번을 기재하며 동일한 임상시험인 경우 같은 연번 기재합니다. 2번 명칭에 임상시험 명칭 기재합니다. 3번 구분의 경우 1. 약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8항에 해당하여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3. 해당 요양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임상시험 중 해당 번호를 기재하고 1, 2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만 기재합니다. 4번 승인번호가 식약처에 승인받은 경우 식약처 승인번호를 기재, 식약처에 승인받지 않고 요양기관별 IRB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IRB 승인번호를 기재, 해당 요양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에 사전 승인받은 비임상시험 승인번호 기재합니다. 5번 승인일자에 다음과 같이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형태로 기재합니다. 6번 및 7번에 임상시험 책임자의 성명과 소속 명칭을 기재합니다. 8번 및 9번에 공동연구자 성명을 한 쌀에 한 명씩 기재하며 소속 명칭을 기재합니다. 10번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연구비 총액으로 같은 번호의 연구비 금액이 중복되지 않도록 숫자로 기재합니다. 11번 제품명에 식약처 품목 허가증에 기재된 제품명 또는 허가 전 임상시험용 의약품명을 한 셀에 한 개의 제품씩 기재합니다. 12번
수량의 의약품을 지원한 총 수량을 숫자만 기재하며 같은 연번에 의약품 수량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재합니다. 지원 내역의 연구비, 수량은 개별 연구자별 지원 내역이 아닌 해당 임상연구의 총 연구비 및 의약품 수량을 의미합니다. 13번 임상시험 계약일은 다음과 같이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형태로 기재하고 수정 계약일이 있을 경우 콤마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는 1번 번호란에 1번부터 연번을 기재하며 동일한 임상연구인 경우 같은 연번을 기재합니다. 2번 명칭에 임상연구 명칭을 기재합니다. 3번 구분의 경우 임상연구 유형에 따라 1에서 3 중 해당 번호 기재하고 1, 2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만 기재합니다. 1.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첨단 재생의료 연구계획에 적합 통보를 받은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2.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3. 해당 요양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임상시험 4번 승인번호의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적합통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승인번호를 기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요양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임상시험 승인번호를 기재합니다. 5번 승인일자는 임상연구 승인일을 다음과 같이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형태로 기재합니다. 6번 및 7번에 임상연구 책임자의 성명과 소속 명칭을 기재합니다. 8번 및 9번에 공동연구자 성명을 한 셀에 한 명씩 기재하며 소속 명칭을 기재합니다. 10번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연구비 총액으로 같은 번호의 연구비 금액이 중복되지 않도록 숫자로 기재합니다. 11번 제품명의 식약처 품목 허가증에 기재된 제품명 또는 허가 전 임상시험용 의약품명을 한 셀에 한 개의 제품씩 기재합니다. 12번 수량의 의약품을 지원한 총 수량을 숫자만 기재, 같은 연번에 의약품 수량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재합니다. 지원 내역의 연구비, 수량은 개별 연구자별 지원 내역이 아닌 해당 임상연구의 총 연구비 및 의약품 수량을 의미합니다. 13번 임상연구 계약일은 다음과 같이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형태로 기재하고 수정 계약일이 있을 경우 콤마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복수 요양기관 대상 제품 설명에는 1번 번호란에 1번부터 연번을 기재하며 동일한 제품 설명회인 경우 같은 연번 기재합니다. 2번 제품명에 식약처 품목 허가증에 기재된 제품명 기재하며 2개 이상 제품명 기재 시 콤마로 구분합니다. 3번 성명에 제품 설명회에 참석한 의료인 성명을 한 셀에 한 명씩 기재합니다. 의료인 정보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있습니다. 4번 소속의 의료인 소속 요양기관 명칭 기재합니다. 5에서 8번 지원 금액인 교통비, 기념품비, 숙박비, 식음료비는 의료인에게 1인당 제공 금액을 숫자로 기재합니다. 9번 장소에 제품 설명회 개최 장소 기재합니다. 10번 일시에 다음과 같이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시 2자리, 분 2자리 형태로 기재하며 1박 이상 진행 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개별 요양기관 방문 제품 설명에는 1번 번호란에 1번부터 연번을 기재하며 동일한 제품 설명회인 경우 같은 연번 기재합니다. 2번 제품명에 식약처 품목 허가증에 기재된 제품명 기재하며 2개 이상 제품명 기재 시 콤마로 구분합니다. 3번 기관 명칭에 방문한 요양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4번 요양기관 기호의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의 요양기관 기호조에 활용하여 요양기관 기호 8자리 숫자를 기재합니다. 주소 등 대체 불가합니다. 5번 성명에 제품 설명회에 참석한 의료인 성명을 한 셀에 한 명씩 기재합니다. 의료인 정보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있습니다. 6번 지원 금액인 식음료비는 의료인에게 1인당 제공 금액을 숫자로 기재합니다. 7번 장소에 제품 설명회 개최 장소 기재합니다. 8번 일시에 제품 설명회 개최 일시를 다음과 같이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시 2자리, 분 2자리 형태로 기재합니다.
시판 후 조사는 1번 번호란에 1번부터 연번을 기재합니다. 2번 제품명에 식약처 품목 허가증에 기재된 제품명 기재하며 2개 이상 제품명 기재 시 콤마로 구분합니다. 3번 재심사 대상 여부에 대상, 비대상 중 해당 사항 기재합니다. 4번 성명에 시판 후 조사 의료인 성명을 기재합니다. 의료인 정보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습니다. 5번 소속의 의료인 소속 명칭을 기재합니다. 6번 단가, 건은 시판 후 조사 건당 지원 사례비를 숫자만 기재합니다. 7번 건수에 해당 의약품의 시판 후 사례 보고서 개수를 숫자만 기재합니다.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은 1번 번호란에 1번부터 연번을 기재합니다. 2번 기관 명칭에 비용 할인을 제공한 요양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3번 요양기관 기호의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의 요양기관 기호조에 활용하여 요양기관 기호 8자리 숫자를 기재합니다. 주소 등 대체 불가합니다. 4번 거래일자는 거래기간으로 작성 불가하며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다음과 같이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형태로 기재합니다. 5번 결제일자에 대금일자를 다음과 같이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형태로 기재합니다. 6번 할인율은 비용 할인 비율을 숫자로 기재합니다. 세 번째, 지출보고서 공개. 1. 제도 개요. 2. 공개 일정. 3. 공개 방법. 4. 공개자료 정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란 의약품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 5년간 공개하는 제도로 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 거래의 감시 및 자정 문화를 조성하여 판매 질서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개의 주체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도매상 및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며 공개해야 할 내용은 의약품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하여 2023년도 1에서 12월까지 작성한 지출보고서 내용입니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보한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의 종류는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의 정보와 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성명, 제품 설명회에 참여한 의료인의 성명과 장소 및 일시, 시판 후 조사 관련 의약품 정보와 의료인 성명이 해당됩니다.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를 지출보고서 법정 서식을 통해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시험,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품 설명회, 시판 후 조사입니다. 지출보고서 공개 일정은 2024년 6월에서 7월에 의약품 공급자 등이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에 대해 게시를 요청하면 2024년 12월부터 5년간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 자료가 게시됩니다.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세부 일정은 아래 한눈에 보는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 흐름도와 같이 1에서 5월 지출보고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6에서 7월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의 제출, 비식별 조치, 게시 요청을 진행한 후 12월에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이며 그 과정 중에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정정을 요청할 경우 법령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확인시켜주고 정정사항을 지출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출보고서 공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개될 지출보고서 자료를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시 동일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실태조사 제출 자료로 가름합니다. 다음으로 공개 자료 중 비공개 대상 정보가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비식별 조치는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가 기재되는 지출보고서 항목이 자동으로 비식별 처리된 후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필수 확인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및 공개 버튼을 클릭하여 공개자료 게시 요청을 완료합니다. 필수 확인 사항으로는 제출 시점까지 의료인 등의 지출보고서 정정 요청 사항에 대한 반영을 완료하였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보한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가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비식별 처리되어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며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를 다른 지출보고서 항목에 작성하지 않았는지, 의약품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5년간 공개해야 하는 주체임을 재확인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반드시 관련 내용을 점검한 후 공개해야 합니다.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가 제출된 후에도 의약품 공급자 등은 의료인 등이 본인의 지출보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따라 공개 자료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자료 정정은 2025년 1분기 이후부터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지출보고서 변경 사항을 직접 수정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 매뉴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지출보고서 확인 및 정정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체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해결함이 원칙이며, 이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당사자 간 사정 등이 개별 사안별로 달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의약품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지출보고서 제도 헬프데스크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관련하여 모든 사항은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어 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약품 분야의 건전한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